예, 민주통합당 대변인 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세 분이 북핵 현안에 대한 긴급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그 관련된 결과물을 당선인 측의 박선규 대변인,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이상열 대변인,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저 같이 공동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북핵 3자 회동 결과 발표문.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북한이 최근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육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네,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정부 교체 시기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이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국정 동반자임을 확인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상호간 협력한다. 이를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여야 간 협의체를 운영한다. 네,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여야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공통 공약을 조속히 처리한다. 이렇게 6개 항에 관해서 3분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분이 나눈 대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하신 말씀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황우여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 이상일 대변인, 그리고 문희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변인께서 또 역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무모한 핵실험으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 핵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다. 안보 문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이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하게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리가 정리되면서 급하게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주신 두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현실적인 위협이므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여야 회동이 보여주듯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가면 고립만 심화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2월에는 마침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2선이 아닌 제1선에서 막아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미국, 중국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과 중국 등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국정 경험을 저희들이 해왔고 그 과정에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 또 민간교류를 허용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해왔고 또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북핵은 절대 불용이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방법이다. 세 번째 대화로 풀되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박근혜 당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이시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성공을 믿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인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또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고 언론과도 소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48%의 국민을 잊지 말고 100% 대통령이 되어달라. 이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다 껴안으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1년 이내에 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출범 100일이 중요하니 일정표를 만들어 과감하게 추진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보충드릴게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있었던 대로 48% 국민 잊지 말아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그분들 다 품고 가겠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공통된 민생 공약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문희상 위원장께서 제의를 주시고 황우여 대표께서 그렇게 또 강조하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말씀했고, 그래서 오늘 공통합의문에 북핵 문제가 중심이 되는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궁금하실 텐데 다 그냥 한마디만 요약해드리면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세 분이 진솔되게 나누고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셨다. 이렇게 오늘 회담의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들 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